중간에 잠시 좀 쉬었는데요. 제가 있죠. 지하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진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다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는 뭐 지하 동굴의 붕괴라든지 특히 많은 게 이제 단층 되겠어요. 뭐 단층이든 정단층이든 역단층이든 뭐 그 외에 뭐 화산 터지는 것들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 화약 넣어가지고 또는 핵폭탄을 터뜨려서 지진을 일으켜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를 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진원에서 땅의 흔들림이 지진파를 통해서 사방팔방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가까운 이 지표면의 이름은 진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진앙. 진이라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면을 진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랜만이다. 그래서 지진파 형태로 땅의 흔들림이 전달된다 했잖아요. 그지? 이 지진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P파와 S파란 이름으로 소개됐네요. P파의 이름은 뭐예요? P파에서 P는 무엇을 뜻한 말입니까? S파에서 S는 무엇을 뜻한 말입니까? X 세로. P는 뭐야? P는 primary라는 뜻인데요. 먼저 도착한다라는 뜻입니다. S는 secondary, 두 번째로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지진파를 분석하는데 뭐 결국에 지진계로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 보니까 일단 먼저 들어오는 P파가 있었고 이후에 들어오는 S파가 있더라는 거죠. 지진이 일어난 뒤에 지진파를 보는데 처음에 흔들리다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이런 지진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온 게 뭐다? P파. 그 다음 두 번째로 온 게 S파야. 이랬어요? 근데 이 P파의 형태를 보니까 P파는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눠내요. 이것을 나중에 종파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S파는 어떻습니까? 하면 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수직으로 진동해요. 이걸 나중에 횡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P파는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뭐하다고? 나란한 종파고요. 대략 지표 근처에서의 속도가 6에서 8km/s 정도 나와요. S파, 횡파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네요. 지표 근처에서는 3에서 4km/s로 좀 느려요. 물론 이거 다음에 L파라고 해서 표현파가 더 있긴 합니다만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P파와 S파의 도착 시간 차이, 이걸 뭐라 그럴까요? P파 도착하고 S파 도착하는 시간 차이. 그렇죠. 이걸 PSC라 불러요. 그래서 진원에서 가까운 관측소 A와 진원에서 상대적으로 먼 관측소 B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P파 S파의 도착 시간 차이, 진안거리 또는 진원거리 하는데 PSC는 진안거리 또는 진원거리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되겠습니다. PSC와 진앙거리 또는 진원거리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리가 멀면 P파 도착과 S파 도착의 시간 차이가 많이 커져나가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지진파가 사방팔방 퍼져나가다 보니까 지진파를 볼 때 S파의 최대 진폭, 땅을 흔들리게 하는 최대 진폭은 A에서 더 크게 흔들리겠습니까? B에서 더 크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데가 좀 더 많이 흔들리고 에너지는 멀리 떨어질수록 좀 덜 흔들리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A에서 지진파가 그래서 이렇게 흔들렸다고 해보자고요. B에서는 P파 도착 시에 그보다 늦게 도착했겠지. 이해했어? 네. S파도 늦게 도착하는 것을 PSC도 더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S파의 흔들림 정도도 A 쪽에서 좀 더 크게 흔들려요. 이해했어요? 땅이 흔들린 정도를 진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A 쪽은 진도가 좀 더 크다. 반면 B 쪽은 상대적으로 진도가 좀 더 작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얘기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건 정리하십시오. 방금 얘기했던 것은 이제 63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 예. 선생님은 그 물리를 전공하신 거예요, 지구과학을 전공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수학 가르치면 못 가실 것 같아? 영어 가르치면 못 가르칠 것 같아? 저번에 2학년들은 물리 빼고 다 가르쳤어요. 쌤 화학이냐 화학. 다 가르칠 수 있죠. 못 가르치면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다음 주에 혹시 클립 보나요? 예, 보겠습니다. 진짜요? 수학만 없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진 공부한 걸로 시험 칠 거예요. 그럼 수학이랑 화학 아니 수학이랑 생물이랑 저기요,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물리는 없겠다. 야, 우리 물리 지난 공부 파일을 공부했잖아. 물리 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야? 화요일 날 공부한 게 뭐야? 까먹었어? 화요일에 뭐 했는지? 관성. 그렇지, 관성 얘기. 별도 힘이 없으면은 관성. 등속 직소 운동합니다 하는 그 얘기밖에 더 있었어요? 안돼. 뭘 안 돼요? 시험 치기 시간 안 쳤대요? 괜찮아요? 진짜요? 네, 알바 아니지 뭐. 괜찮아. 시험 금방 보니까. 맞잖아. 물리 이번에 5문제는 어떻게 친다고 했어? 아니, OX 이거 친했잖아요. 엄청 어려웠어요. OX. OX가 더 어려워요. OX가 제일 어려웠는데. 어려워요? 삼번 그럼 확률이 알았어. 되게 다음번에는 오지선다형을 1, 2, 3, 4로 할게요.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차라리 그거 차라리 그게 나은데? 낫네. 그니까. 그게 나은데. 저리 가. 아. OX가 더 헷갈려. 예, 다음번에 1, 2, 3, 4로 할게요. 예. 뭐였어? 이제 OX 문제는 안 낼게요. 네. OX 퀴즈는 안 낼게요. OX가 더 어렵다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누가 그랬어요? 야 OX는 모르면 찍으면 되잖아. 그니까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그게 아닌 헷갈려. 거지. 오지선당을 찍는 게 더 수월하죠. 뭔 소리야? 아닌 걸 제외하는 게 쉽잖아. 응. 얇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찍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더 쉽게 맞추는지. 그냥 샤프 올리면 돼. 그거 해. 자, 이제 다음 얘기 나가봅시다. 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파가 기록된다 했잖아요. 보충 잘 보면 지진파의 대충 느낌이 나오는 게 그림에 났습니다. 펜이 있고요.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어요. 알겠어요? 무거운 추에 펜이 있어요. 지진계에 기록지가 있네요. 땅이 흔들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 자, 우리가 엊그제 이틀 전에 물리 배웠잖아요. 무거운 추, 지진의 큰 추. 알겠어요? 이거는 정지 과정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어요. 지진이 움직이면 땅이 흔들려요. 기록지에는 땅이 흔들려서 땅이 흔들린 기록이 남아요. 지진계의 펜 이거는 가만히 있어요. 지진이 커서 정지 관성이 커서 가만히 있어요. 기록지가 움직여요. 지진계의 기록지가 지진계의 기록이 되는 원리, 관성의 원리예요. 이해됐어? 물화생지가 다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물리하고 지구하고 생물하고 전혀 연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페이지 63쪽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결론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페이지 65쪽 결론부터 먼저 읽습니다. 지권의 층상 구조는 지각 멘트 외에 그대로 돼 있다고요. 우리가 지구를 딱 쪼개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행성을 빡 쪼개봤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요. 목돈 두기. 목소리 쪼개기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층상 구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지진파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알린다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항상 했어요. 지각 좋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다시 말하면 모으면의 발견한
이유가 있었다 했었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는 것과 아래쪽으로 내려가 또 오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짧은 시간만 오더라. 뭔가 좀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과 멘탈의 경계면 모호면으로 보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웨어의 발견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지진파가 그래 프라이머리 P파하고 세컨더리 S파가 있는데요. 이 S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얘는 고체만 통과해요. 액체 통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지구에서 여기서 빵 지진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쪽은 P파와 S파가 다 왔어요. 근데 이쪽은 피파만. P파만 왔어요. S파가 통과되지 않아. S파가 오지 않아요. 스트레이트 왔는데 중간에 S파가 사라진 일이 벌어져요. S파가 통과되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있겠죠. S파는 아까 뭐만 통과한다? 고체만 통과한다. 그래서 고체가 아닌 영역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액체가 있겠죠. 설마 기체겠어요? 지구 공동셀에서 지구 안쪽은 비어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펴는 역시 유사과학이라든지 또는 사이비군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없잖아요. 있긴 해요. 물론 그걸 이용한 SF 영화들도 물론 있긴 했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건 너무 픽션이고요. P파만 도착할 수 있고 S파만 도착이 안 된다면 뭔가 액체 상태, 리퀴드 액체 상태 영역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외기 액체 상태일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자기장. 다시면 자기권이 있어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자석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석. 근데 지구 하나가 거대한 막대 자석일까요? 하는 부분이야. 그러진 않아요. 왜 네. 만약 거대한 막대 자석이었다면 지구 중심부 온도가 대략 한 6,000도씨 정도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자석이 자상을 잃을 충분한 온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연구 자석설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페이지 62쪽에 연구 방법 중에 보면 고온 고압 실험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 정도 깊이면 이제 압력도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그 압력을 줬더니 이 정도 온도가 나온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철의 물성이 다시 말하면 자석의 물성이 사라져요. 영구자석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기 움직이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고 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전류가 생기고 그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그게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럴 거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외기 액체 상태로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게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권이 있고 태양풍 막아주고 그래서 태양의 강한 하전 입자를 막아주어서 생물이 지상에 살아갈 수 있게 교두보를 만들어준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실험실에서 대략 지하 한 500km 정도 깊이에는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될 만한 온도 및 압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나중에 여러분한테 광산이라는 것도 한번 소개드릴 건데요.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대략 지하 한 500km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현재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이아몬드 지상에 어떻게 왔느냐? 아까 마그마가 올라오는 화산이 터지는 과정에서 그 지하 깊은 이쪽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지상에 분출된 거라 그런 거죠. 지금 지구를 떠나는 날 지구 반절 팍 쪼개갖고 500km에 다이아몬드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되면 다이아몬드 값은 대폭락하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외액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쭉 이렇게 하니까 P파 S파까지 도착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그림은 이쁘게 한 거는 65쪽에 64쪽에 이쁘게 있어요. 여기에 P파와 S파가 둘 다 도착하는 아주 이상한 영역대가 있어요. 암영대라고 불러주네요. P파도 S파도
도저히 도착되지 않는 영역대가. 그래서 웨거의 어떤 발견에서는 요 암명대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피파만 도착하는 영역과 피파 에스파 아무도 도착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래서 구데베르크 불연성면 웨과 그리고 멘틀과 웨거의 경계면 이걸 봤습니다. 피파는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를 통하는데요. 액체를 통과하면서 그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 왕창 줄어듭니다. 왕창 줄어듭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파고든다 하는 것을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책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에 들어가면서 저질 파의 전파 속도가 지각에서 밑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요. 그다가 경계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심지어 에스파는 사라져요. 그 말은 뭐라고? 액체 상태에 뭔가가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이후에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진파의 전파 속도가 조금씩 P파의 전파 속도가 조금씩 높아지다가 미미하지만 쑥 올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 상태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주시겠죠. 액체에서 고체 상태의 내액을 통과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겠지. 이렇게 되면서 내만면 다시 말하면 우액과 내액의 경계면을 또 발견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암형대라 불러준 게 피파 에스파가 도착하지 않는다는데 아주 미묘하게 피파가 도착하는 능력이 나중에 발견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구의 층상 구조가 발견되는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첫 수업 때는 그지? 이 층상 구조의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오늘 두 번째 수업 때는 뭐 할까? 그 과정에 대한 연구의 과정들을, 연구의 방법들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랩 실험실에서 이 정도 지하 이 정도 깊이에는 이 정도 온도 및 압력이 될 테니까 그때는 암석이 즉 원소들이 어떤 결정 구조를 가져서 어떤 광물이 좀 더 많을지 그래서 500km 정도 깊이에는 다양한 데가 꽤 있을 거야. 혹시 알아 여러분들 중에 500km까지 들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막 캐내는 슈퍼맨들 레이저 사서 정리 다시 해보십시오. 그냥 쏘고 아니야 어차피 책에 다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그리고 온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층상구조에 따라서 밀도가 확 차이 나죠. 왜냐하면 규산염의 밀도에 비해서 철질의 밀도는 왕창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지진파의 전파 속도도 단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온도라든지 또는 지하의 압력으로는 층상구조를 구분할 수가 없고 밀도의 변화라든지 또는 지진파의 속도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층상구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페이지 64쪽 정리 다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걸 통해서 지구에 엄청난 양의 철이 중심부 핵에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알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못 캐요. 캐면 좋겠는데 그죠? 나중에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고 외계 행성을 반절 잘라갖고 금속을 캐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자, 문제 풀이하기 전에 퀘스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달에는 지진이 안 일어난다. OX. 네, 달에도 지진이 일어나요. 네? 달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월진이라 불러요. 월은 뭐게요? 달을. 달이죠. 진은요? 지진할 때, 흔들린다 할 때 진입니다. 지구에서 지진은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까 말했던 단층 운동도 있었겠고요. 지하 동물이 붕괴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달의 지진이라는 원인은 뭘까요? 문서 대부분 운석 충분해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예, 개념 다지기 이론 읽기 실력 파트 순차적으로 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할 시간 줄 테니까 스트레이트 풀게요.